안녕하세요. 나누미쌤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23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배부가 되었어요.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책을 어떻게 답변으로 녹여냈는지 여러분들에게 카테고리 하나하나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미래교육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자율, 균형, 미래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 정책 방향을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경기교육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세부 카테고리를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요.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이것을 바탕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으로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연구하는 교원과 함께하는 미래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미래형 교수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시공간을 확장하고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전공에서 이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에듀테크가 뭘까라고 하면 에듀케이션, 교육, 테크놀로지, 기술 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과 기술이 합쳐진 단어로 VR, AR,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교육과 합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비대면 수업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나 교육 인프라 부족한 지역의 수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실감나는 체험 활동이나 체험 교육, 그리고 맞춤형 수업 지원을 어떻게 이 교육과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미래와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력 향상을 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보시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실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시연하는 것처럼 정리한 답변들을 풀어볼게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하여 첫째, 상담 수업 시 각 반별 직업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어울리는 직업과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년별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 환경, 시간 관리, 학습 동기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검사를 통해 발견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와 연계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 흥미 검사 결과지를 배부하고 해석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부모가 학생을 잘 이해하게 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실에서 조력하겠습니다. 넷째, 담임교사와 연계하겠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흥미, 가치관, 성격 유형 검사 등 구비된 검사지를 각 학급 담임들에게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상담실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 강화와 관련해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상담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온라인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자원을 연결한다던가 요런 내용으로 한번 적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상담실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 강화를 위해서 상담실에서는 첫째, 상담실 채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학원 등 일정으로 상담실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와 연계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 위닥터 안내문을 미리 발송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심층 상담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심층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위닥터를 통해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검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시 온라인 부모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상담에 집중할 시간을 상담자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온라인 검사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줌을 통한 실내서클 집단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또래 상담 동아리 학생들 8명과 온라인 실내서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등교 거부, 또래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내서클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최종적으로 학교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또래 관계, 지능 등 무엇이 원인인지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부모에게 베이스캠프, 꾸꾸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온라인 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기초학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두드림 학교를 내시라 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경우 교사, 학생, 1대1 멘토링을 통해 학습 지원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윗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지능으로 인한 학습에 어려움으로 보일 경우 윗센터와 연계하여 풀배터리 검사를 실시 후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학교 운영 다양화라고 해서 학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미래교육을 다지기 위해 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를 위해 상담실에서는 첫째, 상담실 온라인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안내 및 또래 상담 활동 등을 실은 온라인 소식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상담실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담실을 편하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담실에 바란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에 원하는 물품, 상담, 행사, 집단 상담 등 요구 조사를 하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엽서를 나누어 주고 바라는 마음을 적어낸 친구들에게 간식을 배부하여 행사를 진행한 후 학생들이 요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오순도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안내하여 학교 외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또래 상담 활동 시 스마트 수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스마트 세대에 맞는 학생들에게 또래 상담 활동 일지를 스마트 수첩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 또래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할 때 중복되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이전 학교에서 또래 상담 활동으로 누가된 기록을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교육청에서 또래 상담 관련 우수 교사, 우수 운영학교, 우수 지도교사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 수첩을 활용한 내용이 활동 및 교육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수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또래 상담 스마트 수첩 활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래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전문 상담 교사가 교육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래 상담한 내용을 우리가 슈퍼비전 받듯이 전문 상담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주는 란이 온라인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또래 상담을 하고 중학교 때 또 또래 상담을 하고 싶은데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만약에 스마트 수첩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또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래 상담 동아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스마트 수첩을 활용해서 좀 초등학교 때 했다면 중학교 때 중복되는 좀 교육 같은 거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아이가 활동한 기록이나 상담한 내용들이 좀 누가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수첩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수첩 활용과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 이 선생님 기간제 경험이 있나? 현직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면접관들이 조금 착각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 봤어요. 다음은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상담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상담 지원이 될 수 있는 날까지 활발히 지역 내 자원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센터와 연계하겠습니다. 교내에서 상담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경우 또는 풀배터리 검사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정의 경우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정상 교내 상담이 어렵고 가정으로 방문하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부모 상담 2회, 학생 상담 8회,
총 10회를 가정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봉사 및 기부, 문화를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 내 얼음팩을 재활용하는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하며 공동체감을 형성하고 또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내 직업체험 집단상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등교 거부 등 다양한 사례로 위기에 놓인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관심 있는 직업체험을 선정하여 지역 내 전문가를 섭외한 후 교내에서 관심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처럼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전문가 등과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이 온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해소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고 학급 내 인원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담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럼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첫째, 학기 초에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실내 서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내에서 담임교사들이 오전, 오후 종례 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일 질문 한 가지씩을 PPT로 만들어 메신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기분은 무슨 색이야? 오늘은 기분이 10점 만점에 몇 점? 등을 적은 PPT를 메신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회복적 생활 교육의 4단계 갈등 조정자 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반이 있는 경우 그 반을 대상으로 위기 지원의 일환으로 실내 서클 운영을 직접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 학부모와의 관계 및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무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안내하고 해석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강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성향까지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급 내 교사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의 경우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편입니다. 스트레스 검사지를 구비하여 안내하고 교원 상담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회복적 생활 교육 및 친목 도모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상담실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원 연구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게요. 저는 지역 내 초등 상담교사들과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달고 나가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보드게임 연구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제
초등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상담실이나 교실에서 한 10분 정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언어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보드게임을 통해서 집중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같이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어떤 보드게임이 좋은지를 서로 연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좀 집중시켜서 어쨌든 앉혀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했었고요. 이거 외에도 학급에서 좀 수개념 관련된 거, 저학년 대상, 그다음에 뭐 고학년 대상 수개념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 등등을 좀 상담실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학년별 수준에 맞게 저희가 또 보드게임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구 활동에서 좀 학생들의 지능이나 아니면 성향이나 특징을 고려한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활동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넣어서 답변에 녹여 볼게요. 교원 연구 활동으로는 첫째, 교내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교외에서는 지역 내 상담교사들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으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교내에서는 담임교사들과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교과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윗센터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슈퍼비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윗센터에서 슈퍼비전 연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슈퍼비전 연수에 참여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담 수업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기 선생님들과 상담 수업 연구회를 조직하여 상담 수업을 연구하고 자료를 나눔으로써 학생 맞춤형 상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담교사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넷째, 상담 관련 학회 가입 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교사 연구회, 놀이치료 연구회 등 학회 가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상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원 연구활동 지원에 상담 수업 연구회가 들어가 있는데 상담 교사가 수업을 하는 걸 좀 이중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양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 초등 상담 현장에서는요. 어 많은 학교가 상담 교사에게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도 한 4차시 정도 수업을 했고 제가 있는 지역 내의 선생님들도 1차시 정도는 수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기 선생님들과 상담 수업 연구회를 조직해서 수업 지도안 짜고 그리고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상담 시연까지 줌으로 만나서 수업 연구회를 조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상담 교사가 수업을 아예 안 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업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수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담 시간을 자꾸 연기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을 피해서 상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담 교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 상담이 주가 아니고 이제 수업에 맞춰서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상담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주객 전도의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현장에 가셔서 할 수 있는 만큼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추후에 또 혹시 학교 현장에 들어가셔서 이 상담 수업과 관련된 수업을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 수업과 관련된 지도안, 제가 만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담 수업을 필요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이 시험에 지금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에게 나는 수업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충분한 교사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상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끼워 넣으셔야 돼요. 다음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예요. 이 내용은 교원 연수를 내가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교원 연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학교에 현직에 들어갔을 때 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교과와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맡게 된다면 나는 어떤 연수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면 첫째, 교원 회복적 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실내 서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침묵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긴장을 낮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복적 생활 교육 갈등 조정자 교육 4단계까지 이수한 상태로 다수의 실내 서클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실내 서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과 동료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민원 시 공감 및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안내하는 안내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위한 반영, 재진술 등의 상담 기법을 정리하여 교원에게 배부하고 학부모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통 기술의 안내지를 배부하겠습니다. 넷째, 보건교사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년간 공공기관 및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로 교육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섭외는 보건교사의 업무 분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내 자체 강사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로의 업무를 나누지 않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이 보건교사와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는요. 실제 제가 약 강사로 한 6년 정도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되자마자 첫 해에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해서 교내 자체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넣었고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를 배우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바로 투입돼서 학교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학교 경력이 없어도 학교 경력이 있는 것처럼 좀 빠삭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진짜 경력이 있다는 것처럼 티를 팍팍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면접을 2번 봤는데, 이 2번 면접 보는 동안 제가 가진 경력과 그리고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신규 교사를 뽑는다면, 특히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경력이 없다 보다는 경력이 많아서 현재 실제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아 이 친구는 진짜 업무를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뽑으시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민감한 사안들을 겪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 교사를 뽑는 건데,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 내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나의 경력과 자격 등을 답변에 녹일 때 내가 일했던 기관의 명칭 같은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명칭을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요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량, 시책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가 학교 방학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빨리 좀 작업을 해서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